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직 안 들어오셨네요, 송인 대표님이. 네, 축하를 좀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에 하고, 이제 첫 번째 순서가 책 음원 발표, 강문원 리더님의 발표인데요. 준비되셨을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안녕. 시고 공유되었을까요? 네, 공유되었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자료는 그 정흥수 작가의 설득자였습니다. 네, 네, 다정한 리더십과 설득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달아봤고요. 네, 책에서 설득이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말하면서 함께 행복해지는 삶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른 정의도 많았는데 이 정의가 되게 와닿아서 이거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 상대방을 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행복해지는 삶에 대해서 네, 따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네, 사람에 대한 질문과 이야기 듣기, 그리고 그 사람을 관찰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파악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은 설득하기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상대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봐야 되고, 그냥 제품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단순 설명보다는 나의 삶이 들어간 이야기, 그러니까 비언니르님이 말씀하시는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 속에는 감정이 들어가게 되고 그 감정이 움직이면 상대방이 행동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있어야지만 기억이 오래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행복해지는 삶은 리더로서의 삶이라고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과거나 현재보다는 이제 긍정적인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은 이미 그 미래에 가서 이제 상대방을 함께 가자 그렇게 설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책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만 뽑으라면은 다정함으로 다정함을 뽑고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다정함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상대가 막 좀 거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도 그 속에 내면에는 다정함 그 속뜻을 읽어내면은 다정함의 들어있을 거라고 그거를 내가 다정한 사람이면은 그거를 충분히 다정하게 해석하고 그렇게 다정하게 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대할 때는 진솔함을 또 다가가면 내 아이 진심이 전해져서 그 사람도 움직일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리더함은 시간을 주도하고 내가 주인공으로 사용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섬세하게 챙길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좀 강하게 와닿았던 게 시간은 곧 목숨이라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목숨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하지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내 목숨을 소중한 만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게 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홍수 작가는 거의 매일 책을 읽고 달리기도 하고 글쓰기도 하고 그런 루틴된 삶으로 이제 책도 쓰고 뭐 사업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걸 읽고 있으니까는 이게 다 탱코어더라고요. 이 정홍수 작가는 한 10년 이상 여러 현장을 다녔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또 그들에게 배울 점을 자신에게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거 볼 때마다 역시 성공하려면 탱커밖에 없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리더님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책 이렇게 설득자라는 제목이 되게 와닿아서 우리 아메 사업은 설득을 하는 사업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네, 이 책을 선택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정홍수 님은, 이 작가님은 단호할 땐 또 단호하게 얘기하시고, 또 이 다정함, 그리고 행복하게,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삶, 이거를 좀 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은 목숨이다. 라는 이 말이 조금 더 강하게 이제 느껴지는 그러한,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제품 감동은 신하림 리더님의 마이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신한입니다. 제가 뭐, 마이랩을 잘 전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치만 또 마이랩을 좋아하고, 또 저는 이제 결과가 항상 좋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전달 잘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제품 A의 가장 끝판왕은 잘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달을 잘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자료를 하나 찾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나도 다음에 이렇게 해봐야지 하지만 사실 또 막상 가면 감정이 막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거의 크로즈가 될 뻔했는데 내가 너무 오버를 해가지고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전에 한번 이렇게 정리했던 게 있는데요.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공유하면서 공감을 하고 또 이렇게 조금 약간 피드백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자료 공략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제가 이제 일본 아이메이를 찾다가 일본 아이메이 리더님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오프닝, 감신 끌기 20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건강을 위해 어떤 영양제를 먹어왔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몸이 다른데 왜 같은 제품을 먹어야 할까요? 잠깐 멈춤. 여기서 멈춰야 한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문제 제기. 40초 안에 끝내야 된다는데,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의 DNA는 거의 비슷하지만 장내 위생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군가는 살이 빠지고 누군가는 살이 찌는 겁니다. 같은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다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해결책 제시하는데 여기 50조 정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에서 나에게 맞는 제품으로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입니다. 간단합니다. 키트로 장내 환경을 확인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에게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건 단순 제품이 아니라 개인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HM파마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과 맞춤 솔루션을 결합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뢰 확보. 일본에서는 아메이라는 게 굉장히 신뢰가 가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이 기술은 아메이가 투자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개발된 제 시스템입니다. 이미 한국에서 출시되었고, 일본에서 서비스가 시작됐고, 출시 전부터 큰 반응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선 주문만 수십억 규모가 확보되며, 2개 구매 제한이 걸릴 정도로 시장 반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래 제시인데요. 앞으로 건강을 관리는 이렇게 바뀝니다. 병원 가기 전에 관리하는 시대, 내 데이터로 건강을 설계하는 시대, 그리고 아메이는 제품 회사에서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클로징인데, 그래서 지금의 선택은 선택의 시기입니다. 남들처럼 같은 것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맞는 건강을 시작할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미소 짓고 마무리하랍니다. 핵심 포인트. 단순 설명이 아니라 일본 리더들이 실제로 쓰는 설득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팀에서 이렇게 같이 외운대요. 이 구조 요약은 일단 질문에서 관심 끌기 차이에서 문제인식을 하고 네, 맞춤에서 해결 제시, 그리고 아메이를 통해서 신뢰 확보를 하고 미래의 비전 제시까지 한답니다. 실전 팁은 이 스크립트를 사용할 때 제품 이름 먼저 말하지 마세요. 제품을 먼저 이야기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일본 리더는 항상 제품은 설명하지 않고 문제에서 해결하고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 제가 공유할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피드백을 좀 받아가 저도 마이랩을 좀 많이 전달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감정은 있는데, 감동은 못 주나 봐요. 너무 말이 많다고 이문승님 하던데, 3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좋은 팁이었던 것 같아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고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 설명하고 제품 강의 연이어서 우리 류효주 리더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거제에서 사업하는 류호주입니다. 제가 그 제품 사업 설명 사례랑 제품 강의를 연결해서 한꺼번에 정수기 강의로 할 건데 제가 다시 정수기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 아직 아무도 500원 입금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팀이 정수기를 전달을 못하고 있나 지금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삐끔이 돼야지 우리 팀이 지금 정수기 전달이 제 자료로 잘 됐구나 이렇게 안심을 할 텐데 아무도 지금 500원 입금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500원씩 모아서 더블 X를 사 먹는 그날까지 정수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마다 무조건 정수기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유했던 내용인데 또 한번 또 리더님들 우리 알지만 또 각인을 하시고 아직 프로모션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팔고 싶어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뭐 이렇게 건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나오고 있는 광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광고. 지금 미네랄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정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슬라이드 쇼. 지금 할 때마다 이렇게 버벅거려서 죄송합니다. 예. 정수기 강의 그 제품 광고 보시면 지금 뭐 미네랄이 나오는 워터다 하면서 자기들 지금 미네랄을 먹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정수기가 교원 웰스하고 SK 매직이 미네랄을 강조하는 지금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NSF 인증이라는 중요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강조하면서 소비자분들에게 전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미네랄이라도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과연 먹고 있는 게 건강한 물일까? 말씀드렸지만 역삼투압 정수기는 모든 거를 다 걸러주기 때문에 중금속도 없고 미네랄도 없고 이런 정수 방식을 쓰는 정수기 업체는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주는 걸로 강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주는 거는 다 걸러주니까 미세 플라스틱 걸러주는 걸로 강조를 하고 미네랄보다는 미세 플라스틱 걸러주는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멤브레인 필터가 들어가는 정수기는 물맛이 일단 없어요. 왜냐하면 미네랄도 다 걸러주기 때문에 물맛이 없어서 마지막에 항상 포스트 필터에 수 필터를 통과해서 거기에 물맛을 좋게 하는 그 단맛을 자기들이 이제 뭐 이렇게 소물 물 소믈리에에서 뭐 이렇게 1등 했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물맛을 좋게 해서 마지막 필터에서 이렇게 걸러내 그 마지막 필터를 통과한 물이 맛있게 만들어지는 물인데 이 역삼투압 정수기 방식으로 쓰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대체로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준다는 걸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재를 안 했었는데 조금 더 이제 환기하는 입장에서 제가 조금 자세히 기재를 해봤습니다. 칼슘이 부족해지고 마그네슘이 결핍이 되고 당연히 그렇겠죠. 이 물속에 녹아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함량이 상당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크푸드 같은 물이다. 미네랄을 잃으면 건강도 잃는다. 근데 지금 미네랄이 있다는 자기들이 있다는 정수기들이 지금 계속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몸의 균형이 무너지겠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개그맨 김영곤 씨도 미네랄이 깨진 상태에서 계속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니까 그 이렇게 헬스장에서 쓰러지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그 미네랄이 없는 물을 먹으면서 운동하는 거 되게 위험하고요. 역삼투압 정수기에 숨겨진 지식 세 번째가 이제 칼슘을 농도를 떨어뜨린다. 제가 소비자일 때, 저 이제 스폰서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역삼투압 정수기물 먹으면 골다공증 걸려. 이렇게 딱 세게 한마디만 딱 한 줄 하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진짜 공교롭게도 보건소에서 무슨 검사를 그냥 행사 때문에 했는데 뼈를 검사해주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받았을 때 제가 골소공증 진단을 받았어요. 제가 저 정수기를 물을 10년째 그때 먹고 있었거든요. 역삼투압 방식으로 된 물을 당연히 뭐 건강 상식 없었으니까 더블엑스나 이렇게 미네랄이 풍부한 영양제 안 먹었겠죠. 웅진물을 10년째 먹고 있었는데 뼈 검사하는 이벤트 때문에 뭘 했는데 골소공증 진단을 받았어요. 그게 골다공증 전 단계. 아주 뼈가 많이 성그러져 있는 그런 상태라서 물 뭐 드시냐고 그때 물어보고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있잖아요. 니네 정수기 물 먹으면 골다공증 걸려라는 말을 듣고 나서 제가 그날 바로 이 정수기를 철거를 시키고 APA가 정수기 제가 바로 사갖고 와가지고 저희 집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미네랄이 없는 물은 진짜 뼈에 칼슘을 뽑아간다는 말이 저는 제가 체감을 했기 때문에 역삼투압 정수기물 드시는 분들한테 진짜 제가 이렇게 흥분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편이고 역삼투압 정수기 당연히 미네랄이 없는 물을 먹으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저희 생태계가 장내 생태계가 다 무너지겠죠. 예, 중공사막 필터 지금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필터가 중공사막 필터인데 중공사막 필터가 안 좋다라고 우리가 언급을 많이 이제 하니까 요 필터들이 이름이 다 나노 필터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중공사막 필터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미네랄이 살아있다라고 강요하는 정수기나 어, 물탱크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정수기들은 다 중공사막 필터인데 지금은 중공사막 필터라는 말보다는 나노 필터, 뭐 이렇게 나노 플러스 필터 이런 말들로 조금 말을 바꿔서 쓰는데 똑같이 중공사막보다는 조금 더 걸러주는 건 맞지만 똑같이 중공사막 필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물은 미네랄이 살아있고 당연히 거기에 유무기 화합물이나 이런 오염 물질들 당연히 미세 플라스틱 못 걸러주는 것도 많고 미네랄도 살아있고 하는 물이기 때문에 물탱크 없는 거 강조하고 뭐 그런 미네랄이 살아있다라고 강조하는 정수기가 NSF 인증을 안 받았는데 미네랄이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는 정수기들은 지금 중공사막 필터 방식의 그런 정수기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공사막 필터 이 주요 내용을 보면 바이러스 당연히 지나가겠죠. 기생충 같은 큰 입자는 걸러주지만 이렇게 바이러스는 지나갈 수 있고 염소나 납수은 같은 중금속 이것도 걸러주는데 제한이 있대요. 물리적으로 필터를 제거할 수 있는 게 더 없기 때문에 화학물질과 중금속은 그대로 남아있고 당연히 실을 계속 통과하는 방식으로 실이 물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세균 변식의 우려도 아주 높고 필터 교체가 자주 되지 않을 때에는 물이 잘 걸러지지도 않고 이게 오염된 물을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알칼리수 지금 바이온텍 되게 광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드라마 같은데 PPL로 많이 이렇게 드라마에도 출연을 얘가 많이 하던데 알칼리 이온수로 제가 엊그저께 슬쩍 본 드라마에서 알칼리 이온수로 자기가 머리를 감았더니 머릿결이 너무 좋다면서 막 어떤 배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있으면서 저희 딸한테 알칼리수로 머리를 감으면 당연히 머릿결이 좋지. 우리 체외에는 알칼리 약산성이어야 되죠. 약산성, 알칼리.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알칼리수를 갖고 머리를 감았더니 머리가 너무 부드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칼리수로 머리를 감는다고 정수기를 쓰진 않잖아요. 알칼리는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다. 이걸 먹으면 뭔가 다 예방이 된다라고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걸 먹어서 뭐 위산이 이렇게 과다되는 것을 막아주고, 뭐 영양소들 자기들 채워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칼리수도 과하게 이렇게 알칼리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위산이 저하가 당연히 되면 우리 위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지만 위산을 중화를 시켜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시보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장내 미생물이 당연히 불균형이 되고 위산의 중화로 이 박테리아나 곰팡이나 이런 게 과증식 될 수 있다. 그래서 과하게 만들어진 알칼리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먹지는 않잖아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알칼리수로 뭔가 우리가 뭐 질환들을 고칠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뇨병 고치려고 당뇨약을 미리 먹지는 않잖아요. 병을 걸리지 않게 하고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알칼리 이온수가 무슨 치료제인 것처럼 광고를 많이 하던데 이 물은 반드시 의사하고 상의를 하고 의사가 권유를 했을 때 먹어야 되는 물이기 때문에 주변에 알칼리 이온수 이렇게 드시는 분들한테 이 경각심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물을 선택해야 되냐? 지금 뭐 역삼투압 정수기, 중공사막 방식 정수기, 뭐 알칼리 이온수라고 많이 하는데 물에는 당연히 미네랄이 살아 있어야 돼요. 미네랄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수도 광고를 하는 걸 보면은 미네랄이 살아 있는 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원수지가 어디예요? 물을 채취해오는 원수지가 예전에 구제역이 발생됐던 그 장소 근처에서 물을 다 떠오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살균을 하고 소독을 하고 거기에 또 생수물이 우리 유통기한 보셨죠? 1년에서 2년.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은 1년에서 2년 보관을 그래 할 수 없어요. 제가 오연산 차량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질문이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 이스프링으로 뜬 정수기 물도 상온에서 4시간 이상 두지 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살균이 일단 안 돼 있고 미네랄이 살아있기 때문에 세균 번식이 될 수 있으니 상온에서 이렇게 오래 장시간 보관하지 마시고 물론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 같은 걸 가면 이렇게 여행 갈 때 물을 좀 대량으로 떠가지고 가잖아요. 그럴 때에는 냉장 보관을 하고 음용을 하라고 권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며칠씩 우리 이제 뭐 박테리아나 이런 부분들은 다 살균이 됐지만은 어, 자외선에 의해서 다 제거가 됐지만은 그래도 미네랄이 살아있는 그런 살아있는 물이잖아요. 영양소가 들어있는 물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행을 가실 때에는 냉장고에 보관을 좀 했다가 드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미네랄이 있는 물을 먹어야 돼요. 그 생수도 미네랄이 있지만은 거기에 원수지에서 온 오염 물질들 때문에 다 살균과 그런 부분 방부제들 다 첨가해서 먹겠죠. 당연히 미세 플라스틱은 엄청나게 많이 녹아 있습니다. 정수기에 아니 생수병에. 그래서 예전에는 역삼투압 정수 방식이다, 뭐 중공사막 방식이다 그런 부분들로만 정수 방식 뭐 물 탱크가 있냐 없냐 막 그런 방식들로만 우리가 막 촉각을 이렇게 말을 다투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방식을 떠나서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줄 수 있냐 과부하 화합물을 걸러줄 수 있냐 왜냐하면 시대가 지금 자꾸 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정수기가 있냐라는 거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수도관에 녹만 걸러주면 깨끗한 물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미세 플라스틱 과부하 화합물, 잔류 을량물 이런 것들을 걸러주냐 지금 계속해서 미세 플라스틱 대물림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에 유튜브에도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언급들을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방송에서도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이 경각심을 우리는 아직까지 사실은 지금 당장 뭔가 건강상의 문제가 안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예전에 역삼투압 정수물을 먹었을 때 지금 당장 우리가 먹었을 땐 이상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10년이 지났을 때 우리나라 성인들이 내지는 아이들까지도 당뇨에 걸리고 성인병의 그 발병률이 높아지고 그렇게 된 게 미세 미네랄이 없는 역삼투압 정수기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고 우리 역삼투압 정수기를 고발한다라는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10년이 지나면 그 병증이 나오는데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지금은 크게 우리가 인체에서 이것 때문이다라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얘네가 누적이 되고 이것도 몇 년이 지나면 분명히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을 해쳐지고 있다라는 게 아마 계속해서 저는 발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약물들 지금 마약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향정신성 의약 물질. 아까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미리 먹지 않는데 항생제도 피해가는 이런 요즘에 엄마들 잘 안 먹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속에 다 녹아 있다고요. 낙동강에도 남아 있고 한강에도 남아 있고 전 세계 강에서 이런 약물들이 발견이 안 되는 상황들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거고 약 절대 변기나 하수구에 그렇게 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반납을 하는 거를 선택을 하시고 이 물질들이 너무 많이 강에 남아 있으니까 요거를 제대로 걸러줄 수 있는 정수기가 있냐. 항생제 일부러 애 안 먹이는데 물을 통해서 먹으면 그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들한테도 항생제를 우려되는 분들한테도 요런 강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생태계 교란하고 하수구나 변기통에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부라함을 진짜 다크워터스 영화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광고 이렇게 보면은 짧은 방송 이렇게 보면은 소녀가 자전거를 타고 막 지나가는데 치아가 시커멓게 변색이 되어 있고 소들이 막 가다가 쓰러지고 그 어떤 한 변호사가 그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국가와 싸워가면서 이렇게 그 한 마을을 구해준 그런 얘기인데 다크워터스 꼭 영화 한번 보시면 진짜 과부라 화합물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성분이 들어있는 폐는 못 쓰게 미국에서는 이미 규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거에 대한 규제가 정확하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강물에 아니 하수에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걸러줄 수 있는 정수기가 없다. 뭐 미국과 일본들은 벌써 이미 기준치 넘어서 이거는 다 법적으로 금지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성분들을 허용을 하고 있고 물속에 너무 많이 남아있다.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익스프링 정수기에 NSF 인증을 받은 이 정수기가 다 과부라 화합물, 미세 플라스틱, 우리가 말하는 의신종 의약 물질들을 다 걸러줄 수 있는데 WQA와 NSF에 대한 것도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게 WQA는 어, 비영리 단체이고 미국의 수지협회이긴 하나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갖고 있는 프로토콜이 NSF만큼 그렇게 탄탄하지가 않거든요. 미국이 같이 미국에 있는 이 협회이기 때문에 NSF 인증과 WQA 인증을 받으면 좋은 정수기다라고 인증을 해주자라고 이제 합의를 한 거긴 한데 NSF가 정수 기준을 만드는 회사라면 정확하게 이 물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걸러서 몇 프로까지 걸러줘야 되는 그 기준을 만드는 회사라면 WK도 그런 기준을 만들기는 한데 NSF보다는 그렇게 깐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NSF를 받으면 무조건 WK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마크를 주고 WK 마크를 받았다고 해서 NSF 인증을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WK가 하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동등하다라고 하지만은 하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NSF 인증을 받은 정수기는 무조건 믿고 먹어도 되는데 이런 42번 53번, 55번, 지금 401이라고 하는 거. 55번은 UV 살균이 되는 정수 방식이거든요. 아까 중공사막 방식에 미네랄이 살아있는 정수기가 이렇게 통과가 되면 바이러스나 미생물들도 다 통과가 된다고 했잖아요. 자외선 살균이 되지 않는 물을 먹으면 또 이런 토낭에 감싸져 있던 그런 박테리아들이 알을 깨고 나서 우리 인체 내에서 또 교란을 일으키고 그것도 뭐 살인 아메바라는 그런 것들로 뉴스에 막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NSF는 필터만 받는 게 아니라 필터를 싸고 있는 소재들, 요런 호스, 관들, 모든 재질도 다 검사를 하고 그 기준에 다 통과를 하고 필터와 정수기에 들어가는 부품 모두가 인증을 받아야지만 NSF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NSF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정수기에 NSF 이런 스티커가 안 붙어 있으면 그거는 제대로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NSF 인증 마크가 있는 정수기는 전 세계 유일한 이스프링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SF 인증, 예,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PFOA, PFOS 요거도 걸러주고 그 하위 5종까지도 다 걸러주고 납순, 유무기, 화합물, 뭐 살충 제초제 당연한 거고 그냥 몇십 가지예요. 한국에 워터마크나 K, C마크 받는 것도 뭐 50몇 가지, 많은 거는 100가지가 안 되게 그냥 인증을 받는데 이스프링 정수기는 170개 이상의 오염물질. 이게 왜 170개냐면 NSF가 그 기준을 정한 검사가 17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170개예요. 예를 들어서
NSF가 200가지를 규정을 정해놨다면 아마 200가지 이상을 걸러준다라고 우리가 쓸 수 있을 거고,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미래에서 온 정수기라고 했잖아요. NSF가 예를 들어서 250가지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아마 250가지도 다 통과할 수 있는 정수기인데 170개 이상의 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거른다. 즉 NSF가 기준을 만들어 놓은 자체가 17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가 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170개 이상을 걸러준다라고 기재를 하고 있고, 아마 250까지 300까지도 저는 NSF가 기준만 만들어낸다면 그걸 다 통과할 거라는 저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을 걸러주는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WK 인증하고 정수기들, 타사 정수기들 보여드렸잖아요. WK 인증을 받았습니다라고 떠들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과 우리가 NSF 인증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사업자들이 조금 더 제대로 인지를 하고 전달을 하면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NSF 인증받은 정수기가. 몇 개는 있기는 하나, 그게 NSF 인증에 예를 들면 미세 플라스틱이 85% 이상은 걸러주면은 NSF 인증을 해주는데, 그게 아메이 이스프링은 99% 이상을 걸러주잖아요. 근데 85%를 걸러주면 그 나머지 15%가 물에 다 유입이 되어서 온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그냥 그렇게 85%의 규정에 딱 맞는 것만 걸러준 정수기 물을 먹을 것인지 99% 이상을 걸러서 그래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소비자분들에게 저희가 한 번 더 인지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런 타사 정수기 이 설명 읽어서 조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사업자들이 키워야지 우리 거가 너무너무 독보적이다라는 걸 인지를 시켜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500원이 입금되는 그날까지 정수기 강의는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프링을 많이 판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 많이 쓰셨죠? 500원 입금해 주십시오. 예, 어, 다시 한번 더 짚어주셔가지고, 다시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강의 이기현 리더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현입니다. 잊고 있었네요, 저도 지난달에 이스프링 꽤 많이 전달을 했는데, 예. 확인하고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약간 시스템, 제, 됐습니다. 됐나요? 네. 예, 저희 쪽에는 멈춰 있어가지고. 예. 이스프링 다시 한번 좀 정리하니까, 또 조금, 이렇게, 유효주 리더님이 쓰시는 언어 중에 좀 이렇게 확실한 이런 언어들이 좀 많이 있네요. 그래서 저도 메모를 꽤 했는데, 계속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아시다시피, 7월, 8월에 우리 또 정수기 계속 되고 있고, 아시죠? 무이자 10개월, 지금 현대카드 말고도 아메이현대 말고도 신한, 뭐 현대, 삼성이 또 무이자 10개월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게 카드 허들이 낮아져서 좀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목표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스프링이 아마 효자 아이템이 될 거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또 이 강의를 한번 또 리마인드해서 듣고 또 한번 명단을 이스프링 명단을 한번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목표를 세웠다면, 다음 넥스트는 우리는 명단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사실은 6, 7, 8 골드타임에 내년 회계연도의 목표와 맞닿아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목표라는 부분이, 진짜 나의 목표가 정해지신 분들은, 명단 작성을 다시 한번 해야 할 타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명단 작성에 대한 의미를 좀 정리하시고, 스스로를 제대로 잘 설득하셔서 좀 명단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안 되네요. 자, 명단 작성하기. 명단 작성은 비즈니스를 위한 행동의 첫 번째 단계다. 우리가
탱코화 중에서도 뭔가 책을 읽고 음원을 듣고 제품을 쓰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혼자 하는 행동이고 뭔가 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사실은 뭔가 명단을 쓴다라는 것은 이때부터 사실은 시동을 거는 거잖아요. 뭔가를 쓴다는 거, 머릿속에 있는 어떤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내가 한번 써보는 거. 예, 이 첫 번째 단계가 생각보다 흔쾌히 진행이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DBC 강의를 통해서도 굉장히 이 명단 작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지만 정말 꽤나 시간이 지나서 명단 작성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이 행동의 첫 번째 단계에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단 작성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1년, 2년 했지만 정말 내가 A70에 대한 진짜 간절한 목표가 생겼다면 A70에 대한 사업 시작하기, A70에 대한 꿈 가꾸기, A70에 대한 목표 작성, 그리고 A70에 대한 명단 작성을 따로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단 작성은 행동의 첫 번째 단계다. 자, 거기에 있어서 스스로를 설득하는 일에 대해 저는 사실은 이런 의미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아메이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팀을 만드는 일이다. 예. 우리가 네트워크라는 것도 팀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음원할 때 강문원 리더님도 리더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리더가 되는 일이고 팀을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물론,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라는 게 절대적인 어떤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메이는 사람을 만나는 일에 내가 허들이 있고 사람을 만나는 일을 내가 이렇게 어려워한다면 저는 그것도 조금 교수님, 못 가고, 잠깐만. 내가 스케줄 바로 열어봤거든요. 잠깐만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죠? 음소거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 소리가 안 나나요, 이제? 그래서 아메이는, 새로운 사람, 그게 뭐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뎁스 파트너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자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도, 누군가를 만나는 일에 사실은 조금 열려 있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그 작업을 본인이 스스로가 좀 즐길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아메이를 떠나서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질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현대인들이 점점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차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저는 조금 해결책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람과 함께 하는 일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메이를 떠나서도. 근데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고 팀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에 대한 것들을 좀 항상 유연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또 아메이는 몇 명을 도왔는가로 결정된다. 그죠? 다시 말하면 또 그런 어떤 만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항상 순조롭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과정 중에 실패를 쌓아가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강문원 리더님이 설득자라는 책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말하면서 함께 행복해지는 삶을 제시한다. 이게 설득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우리가 설득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설득을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한다면 저는 설득도 누군가를 만나서 설득하는 일 되게 저희 비즈니스하고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아까 들으면서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몇 명을 도왔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에 만나야 되는 거죠, 사람을. 예, 그리고 사람과 함께 하는 어떤 일에 열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명단 작성을 해보시는 거고요. 우리 사업의 유일한 자산이다. 어. 우리 자산이 커지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명단이 생기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만남, 새로운 어떤, 단체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이런 기회들이, 굉장히 희망적인 거죠. 그런 거는.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자산이고 이런 어떤 명단이 그러한데 거기에 나의 명확한 꿈과 목표가 있다면 훨씬 더 이 부분이 가속이 붙죠. 그리고 나의 꿈과 목표의 크기만큼 명단을 작성할 수 있게 돼요. 음. 오늘 제가 우리 신하이님 올려주신 음원을 들으면서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메이를 우리 누군가에게 알리잖아요. 그거를 내가, 싱글이면 내가 남자친구를 사귀었어. 그럼 남자친구를, 가 너무 좋으면 누군가한테 소개하고 싶잖아. 근데 애매할 때는 사실 소개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진짜 내가 이 남자가 정말 나의 인연이라 생각되면 가장 친한 친구, 내가 좋아하는 가족,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 비즈니스를 플랜을 듣고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정말 나의 꿈을 이룰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목표가 생긴다면 그 꿈과 크기만큼 명단 작성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했던 꿈과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클수록 좋다라는 게 이 어떤 맥락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꿈과 목표가 아직까지 선명하지 않고 없다면 사실은 명단을 쓰기는 쓰되 기계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정말 이 부분이 되어 있고 명단을 쓰신다면 명단 작성이 굉장히 잘 되실 거고 무작위로 적은 후 최소 30명 정도를 명단 작성 양식에 따라 정리를 해봐라. 예. 쓸 때는 한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규제를 주지 말고 쭉 적으시고 일단 1차 30명 정도를 추려서 명단 작성 양식에 따라 순서를 한번 정해보시는 건데 이 작업을 하시고 나면 굉장히 아까 기분이 좋아진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 일의 가능성이 커져요. 우리가 명단까지 안 적어도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 사람하고의 어떤 만남이 이어질 것 같고 뭔가 만남에 대한 어떤 것들이 되면 되게 설레고 뭔가 이렇게 기분 좋은 어떤 것들이 되면서 이렇게 뭐 의욕적으로 되잖아. 예. 누구 하나 그냥 이렇게 만남이 연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내가 이 명단을 적고 옆에 내가 이 사람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할지 시나리오도 적고 내 생각들을 좀 적는 그 명단 작성지를 하는 행위만으로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확신이 생겨서 명단을 적는 게 아니라 명단을 적고 그 명단에 대한 어떤 내 어떤 그 계획표를 적어 나간다면 거기서 사실은 굉장히 아무 일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들어오는 어떤 확신을 느끼실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다음 단계를 나가는 거죠. 약속을 잡고 뭐 이런 단계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뭐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어떤 행위의 액티비티는 아니지만 이 명단 작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 라는 거를 예, 꼭 한번 기억하시고요. 어, 자, 작성 방법입니다.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그룹핑해서 정리해라라고 적혀 있어요. 예. 우리가 가족들을 후원하는 게 좀 힘들고 너무 잘 아는 사람을 후원하는 게 힘든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다는 거죠. 이게 편견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게 아주 가까운 사람을 후원하는 거에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일단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일단 모두 작성해라. 이게 이제 앞에 비슷한 말인데 미리 얘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하겠나. 야는 지금 뭐 이런 뭔가 골칫거리가 많고 걱정거리가 많은데 사업 설명이 귀에 들어가겠나. 뭐 이런 식으로 제외. 뭐 이러면 사실 이 명단 작성이 제대로 된 명단 작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좀 퓨어하게 다 빼시고 일단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성된 명단을 가지고 상대의 현 상황을 체크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본다. 먼저 내가 만나서 터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쫙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이, 사는 곳, 건강, 재정 이런 카테고리를 위에 정하셔가지고 뒤에 명단 작성지가 나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한번 일단은 그 사람의 정보와 내가 알고 있는 걸 좀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스폰서님하고 상담해서 다시, 예, 우선순위로 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는데, 명단 그룹핑은 뭐 가족, 직장, 군대, 뭐 친구, 이웃, 뭐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일단 비슷한 물론 여기서 이렇게 했지만 또 LOS를 짤 때는 여기에 또 변수가 생기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짤 때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조금 내가, 시간 약속을 잡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뭔가 거기에 내가 내 어떤 계획표를 적을 때도 조금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어떤 작성이 좀 됩니다. 예, 그래서 뭐 가족도 시댁이나 그다음에 친정 이렇게 좀 나누신다던가 직장도 뭐 회사가 있고 뭐 동호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친구도 초중고 대학교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그룹을 하셔가지고 우리는 레그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룹을 좀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일단 한번 같은 어떤 카테고리끼리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는 거 예, 필요합니다. 자, 명단 작성의 우선순위. 사실은 이 대목이 되게, 가면 갈수록 저는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그렇지, 이렇게 넘어갔던 부분인데, 사업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사실 이 명단 작성의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은, 뭐 빨리 만나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칼자루를 잡고 있다 생각하고,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후원해야 될 사람의 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명단 작성의 우선순위가 이게 쭉 적혀 있는데, 첫 번째가 재정적 안정 또는 성공을 원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욕구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 욕구는 내가 대신 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저 욕구가 있는 사람이 저는 굉장히 우리가 함께할 굉장히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시간적 자유와 여행을 원하는 사람, 뭐 평생 같이 여행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적혀 있는데 특히 시간적 자유. 예. 정말 본인이 원하는 게 있는데 정말 저 시간적 자유가 없어서 그것을 정말 포기하거나 미뤄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이 비즈니스가 주는 보상만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도 자기는 뭐 이렇게 무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한데 그 많은 인세가 있는 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시간을 그 돈으로 샀다라는 게 그 사람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아는 작가 중에 가장 인쇄소득을 많이 받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 사람은 뭐 자기가 원하는 티, 자기가 원하는 뭐 맥주, 자기가 원하는 뭐 이거 외에는 자기는 원하는 게 없는데 대신 시간을 샀다라는 거죠.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게 이 비즈니스를 잘하고 싶은 가장 큰 어떤 Y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까 설득이라는 얘기할 때도 상대가 필요한 것, 아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이게 우리 사업 설명이잖아요. 그럼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뭔지를 알면 그게 시간이 필요한 일인지 돈이 필요한 일인지, 그죠? 그런 것들을 이 사업 설명을 통해서 녹여내시는데 그런 사람은 우선순위예요, 명단에. 그래서,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시간적 자유가 생기면 해결할 수 있는, 예, 그 사람들, 그런 사람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후원할 1순위예요. 자, 그리고, 추가 수입을 필요한 사람. 사실 원하는 사람이 저는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필요하지만 이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안 맞더라고요, 싱크가. 어. 내가 볼 땐 너무 필요한 사람인데. 근데 그가 정말 추가 수입을 원한다. 예, 그런 사람. 그다음에 구조조정이나 은퇴로 노후를 고민하는 사람. 자, 구조조정이나 은퇴가 눈앞에 왔고 그 사람은 당연히 와야 된 일이지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 대목을 정말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여기에 대한 현실 점검이 됐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 비즈니스가 너무나 괜찮은 예
너무나 괜찮은 어떤 수단이죠. 이것만한 수단은 저는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근데 그게 뭐 코앞에 닥친 분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수단은 끝이 있는 일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 20대에게도 이 비즈니스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고. 자, 함께 잘 살고 싶은 사람. 뭐 아마 가장 먼저 사업 설명을 하러 가는 사람이 이 사람일 거예요. 함께 잘 살고 싶은 사람. 예,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예. 근데 그 친구가 가족이 정말 위에 얘기했던 이런 니즈가 있는 사람이면 굉장히 좋겠죠. 예. 그리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배움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 뭐 요즘은 AI 시대로 이제 완전히 들어가면 기본소득이 제공된다 하니,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정말 성장을 함께 가져가고, 정말 뭔가, 배우는 진행하는 어떤 삶을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컨텐츠, 시스템도 굉장히 이분에게는,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게 또 사업 설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긍정적인 사람. 예, 명단 작성에 꼭 긍정적이고 열려 있는 사람은 예, 또 우선순위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사람들을 먼저 만나세요. 예, 이런 사람들이 내가 조금 어렵고 이런 사람이라서 자꾸 이렇게 뒤로 밀려가는 어떤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예, 조금 그분이 바쁘거나 내가 그분을 만나는 게 조금 버겁고 힘들어도 그런 분들을 먼저 만나셔야지만 네트워크가 선순환이 됩니다. 예. 근데 그냥 만만하고, 이런 분들을 만나서 내가 사업 설명을 그냥 하는 행위에만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셔가지고 자꾸 그런 분들만 만나시게 되면 내 어떤 팀에, 이게 하향 평준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 이런 우선순위에 있는 분들을 빨리 만나시기를 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명단 작성 후 후속 작업은 예, 작성된 명단을 쓰셨어요. 최대한 빨리 만나시는데 마지노선을 3개월 안에는 아까 30명 정도 추려라 했잖아요. 예, 계속 추가하시는데 한 30명 정도를 3개월 안에는 사업 설명을 다 털어낼 수 있게끔 우리는 뭐 텐텐텐이라고 되어 있죠. 예, 아주 정확한 어떤 문구가 있는데 텐텐텐을 하시면서 3개월 안에는 내 명단을 최대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더 빠르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 작성으로 끝이 아니라 수시로 새로운 명단을 추가한다. 제가 아까 6, 7, 8도 새로운 명단을 써서 다시 사업 설명을 할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년에 내가 함께할 팀을 다시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새로운 명단을 추가해서 다시 만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요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명단 작성 양식은 일단은 요 정도로, 지금 여기는 제가 볼 때는, 20명 정도 되어 있네요. 예, 한 칸 더 하셔가지고, 한 30명 정도, 예, 진행을 하셔서 명단을 한번 써보시기를, 예, 꼭 요 안에 채워넣어서 사람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명단 작성 약식은, 요런 식으로. 아까 제가 이름을 일단은 다 적고, 요런 긍정적, 꿈, 목표, 경제능력, 사회적, 인격적, 나이, 이렇게 쭉 적으셔가지고, 스폰서님하고, 다시 상담하시고, 기존의, 명단들은 내가 STP를 했으면, 여기 보시면 뭐, 교육장에서 강의를 들었다, 내가 홈미팅 직접 했다, 반응이 어땠다, 이런 걸 적으셔가지고, 스폰서님하고 또 상담을 하셔서, 요 분을 어떤 식으로 또 팔로우 하실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사업 설명을 하실지 한번 이렇게 또 상담하는 시간도 지금이 요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는 아는 사람과 하는 일이 아니라 알아듣는 사람과 하는 일이다. 예. 그래서 아는 사람을 적은 명단에 다음 주에 하실 만남과 초대와 사업 설명을 하셔서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예, 그들과 함께 팀을 만드는 일이 아메이 비즈니스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 그 빙고도 하고 있잖아요. 그 빙고 안에도 사업 설명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고 SP 스쿨도 지금 진행 중이고, 거기에도 과제가 사업 설명이 들어있어요. 그만큼 이 시기에는 사업 설명 명단을 쓰고 만나서 플랜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지금 가장 주 어떤 여러분들이 업무가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브론즈의 어떤
구도를 갖추시고 그걸 빌더해서 브론즈 빌더 또 천만점 이렇게 진행하시는 부분들을 본인이 하시든 파트너를 해서 또 레그를 키워나가시는 이런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명단은 한번 다시 적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빙고하고 뭐 스쿨 뭐 이런 것들을 잘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6, 7, 8에 기본적인 어떤 우리 구도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도 전념이 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 팀 안에 정말 이런 어떤 것들이 멀리 멀리 예, 강한 바이러스처럼 전염이 돼서 6, 7, 8을 좀 더 뜨겁게 팀과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지사항 최보람 리더님 부탁드립니다. 네, 거제서 사업하는 최보람입니다. 네, 우리 다가오는 주 프로모션 및 공지사항,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모션 참고하시면 되고요. 7월 8일 수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우리 후아 제품 여성분들, 많이 이제 좋아하시는데 3만 원 이상 구매 시 우리 팬티 라이너 2개를 증정하는, 그 증정품이 크다 보니까 빨리 소진될 수 있으니까, 어, 빨리빨리, 예, 미리미리, 네, 체크하셔서 프로모션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9일 목요일 날 오전 9시부터 랩스 일루미네이팅 시스템 프로모션에서 지금 이제 우리 뭐, 그좀 미백에 많이 신경 쓰는 자외선이 많이 강하다 보니까, 김이라든지 이런 잡티에 많이 지금 케어가 필요한 시기에, 우리 랩스, 우리 시스템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아이디얼 레디언스 라인에, 이런 미니 제품들이 함께, 네, 여러 가지 구성으로 해서 함께 증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그 퀸 프로모션 때 이렇게 선물로 주어졌었는데 되게 요 선물이 탐나서 막 이렇게 구매를 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건데 지금 이제 아메이 퀸 에센셜 키트로 해서 조리도구 5종이 어, 특별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멀티 디펜스 UV 프로텍트가 지금 수급 문제로 일시 품절되어 있는 거 조금 확인하시고 네, 양해 한번 네, 소비자분들한테 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가오는 주 OM은 화요일 오전 10시 저녁 9시에 OM이 진행이 되고요. 금요일 날 제품 교육은 지금 우리 이스프링 프로모션 또 하고 있는데 우리 본사에서 허일무 강사님께서 이스프링 강의를 진행해 주실 거고요. 우리 이글드림 스페셜 데이는 부산에서 7월 9일 목요일 날 이글드림 스페셜 데이로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 DBC 1주차가 전국적으로 네,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글드림 A70 무빙업 세미나가 7월 17일 날 휴일이죠. 공휴일인데 이날 우리 대구 엑스코에서 SP 이상 리더님들과 함께 우리 신제품 내용이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될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날이죠. 7월 18일 토요일 날에 저희 박박 앤이 팀의 우리 목표 설정 세미나가 창원 ABC 센터에서 우리 DBC를 마치고 2시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탱고와 미팅 순서 참조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늘 감사드립니다. 예, 마무리는 우리 이상훈 리더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훈입니다. 자, 오늘 저 마무리는 저의 탱코와 애프터로 하겠습니다. 저의 탱코와. 오늘 제가 아는 친구가 같이 통영에 휴가차 왔는데 제가 만난 김에 점심을 같이 하면서 또 우리 아메 얘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하인 리더님이 매일매일 보내주시는 그 음원들 듣고서 좋은 포인트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늘 이연이들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오늘 들은 것 중에서 어떤 포인트가 좋았는지.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하고 이연이들랑 같이 이제
애프터 했던 게 뭐냐 하면 조일론이든가 그분이 말씀 중에 아니다. 이영웅 리더님의 그 강의 중에서 아메이는 생필품의 명품이다 라는 말. 제가 그 말을 듣고 또 거기에 또 하나 그건 저희들이 아는 말인데 이영웅 리더가 했는 말이 명품의 대중화를 이끌어가는 회사다 아메이는. 저는 그게 참 와닿았거든요. 명품을 대중화시킨 회사. 그래서 오늘 만난 분한테 제가 가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했죠. 아메이를 예전에 써보고 참 좋다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 여자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이제 제가 아메이 제품은 명품이라서 생필품의 명품입니다. 근데 명품이기 때문에 짝퉁이 있어요. 지금 뭐 쓰시나요? 했더니 아메이 제품 쓰시는 게 있나요? 했더니 치약 치수를 계속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이미 이제 제품을 소개받아가지고 쓰고 썼던 친구로부터 받고 쓰고 있다가 친구가 사업을 안 하면서 본인은 그냥 이제 쿠팡에서 이렇게 사서 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짝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러냐고 아메이 제품은 저는 좋아서 언제든지 쓰고 있는데 그게 짝퉁이라는 걸 몰랐다. 왜냐하면 명품이기 때문에 짝퉁이 있다. 명품은 원래 가격이 비싼 게 명품이다. 희소성을 노리고 있고 마케팅 자체가 명품 마케팅은 고가 마케팅이 명품이다. 그래서 아메이 초창기 생필품이 비싸다는 얘기 들었는 거는 당연히 명품이기 때문에 비싼 거였다. 근데 이제는 그 가격 비싼 아메이가 아니라 대중화가 되었다. 그래서 명품이 대중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품이 바로 아메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혹하게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쿠팡에서 사서지 마시고 쿠팡 그 사장님 좋게 하지 마시고 본인 가게를 하나 가지시라고 무료로 제가 드리겠다고 제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가져가실 수 있다고 그 방법은 바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간다. 그 아메이 사이트를 찍는다. 회원가입은 한다. 회원번호는 제 거 드렸습니다. 그래, 가볍게 회원 한 명을 추가를 했는데 제가 SP 스쿨도 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신규 회원을 가입을 하는데 이 목숨을 끊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혹시 알겠습니까? 또 뭐 청정기까지 연결될지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하면은 아메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고 제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우리가 아메이 제품 얘기만 하면 누군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관심 가질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장바구니는 뭐 바로 가입을 하시겠다고까지 하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체득을 하면서 아주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 그 생각의 한계라는 책에는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우리가 인정하는 것 외에는 마음의 한계는 없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와 가난 모두가 생각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생각하는 거 우리 정말 돈 들은 가지고 세금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은 만큼은 다소 지금 우리는 좀 가난해요. 가난하고 좀 아쉬운 점이 많겠지만 생각만큼은 정말 부자처럼 나 정말 부자야. 큰 부자야 그것도. 나는 대단히 큰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부를 좀 나누고 싶어. 나는 그 생각만큼은 크게 우리가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7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7월 이제 첫 주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올 회견도 2달 남았습니다. 자꾸 이렇게 이제 바짝바짝 쪼인다는 느낌을 자꾸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내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강조를 드립니다. 7월, 8월 2달 동안에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준비를 하느냐가 내년 회견도에 큰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거 꼭꼭 우리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장마가 시작되는 시점에 다들 후덥지근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뽀송뽀송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사진 한번 찍고 마치도록 할까요? 네, 밑에 화면 켜실 분 좀 켜주세요. 화면 킨 게 영상이 예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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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